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연준 내 매파 인사로 평가받는 미셸 보우먼 이사의 발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자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겠네요. 20분부터 네. 이제 발표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방금 전에 와우 글로벌에서 이렇게 종목 추천하는데 요새 장안의 화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경제TV를 이끌고 있는 현승은 대표가 아주 기력하니까 시청자분도 좀 많이 호응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빌황이 한 18년 구형받았습니다. 아까 그렇죠. 세계 제2의 부호까지 갔던 사람의 사기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예상이 나왔네요. 속보가 이제 처리하면서 그때 흥행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방금 공개됐는데요. 다행입니다. 우선 3분기 EPS는 0.81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매출도 351억 달러로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가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우선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우먼 이사는 매파죠. 9월 그 FMC의 유일하게 빅걸스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2005년 이후에 한 20년 만에 만장일치 방식이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이분의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던 사항이거든요. 역시 사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금 10월 달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렇게 고용 지표 보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매파 발언이 계기로 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달러 가치가 지금 원달러 환율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4.4%가 돌파했거든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관계로 오늘 다우존스 지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런 표현을 마켓워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랩스키드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이벤트 장세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막이 계속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10년 금리가 4.4% 돌파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6대로 재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DF 시장에서 새벽 이렇게 2시에 끝날 때 다시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초반까지 내려가다가 1400원대 다시 재지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지금 시간 외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자, 주가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지금은 또 낙폭을 1%까지 줄여서 사실 주가라는 게 그때그때 또 계속 이제 요동을 치니까요. 저희는 속보에 관련된 이 뉴스 위주로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3분기죠. 엔비디아 회계적으로 볼 때는 3분기 실적인데 실적 결과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AI가 유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같은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한번 지금 실적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과 수익이 예상치 대비해서 20억 달러는 최소한 넘어야 된다. 근데 지금 매출이 351억입니다. 그렇죠. 예상이 332억입니다. 여기에 딱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한다. EPS를 보겠습니다. EPS 예상이 0.74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발표한 게 0.8입니다. 이것도 15%를 초과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딱 인계점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컴플러스 컬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지금 이런 예상치 EPS 볼 때 앞으로의 4분기에 장미풀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시간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장래에서 주가 흐름을 결정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던 것이 과열 문제에 제기했던 블랙벨 문제. 블랙벨,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급 문제에서는 AI도 지금
균형 상태가 그동안 이제 초과세에서 균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초과세로 다시 좀 전환할 것이냐. 그렇죠. 저는 이런 측면이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EPS 문제에는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젠순왕의 법칙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1, 4분기 이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드 가이던스가 나왔네요. 4분기 매출액이 370에서 377억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 매출액 속도 문제는 종전보다는 굉장히 약화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에 해서 사실 그 주가가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올해 1, 4분기 회계연대가 5월 말에 당초보다 조금 늦게 발표했죠. 예.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흐트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6월 말 이후서부터, 6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가 보면은 한 130에서 150달러, 50억 달러, 그 사이에서 130에서 150,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막이 계속해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안 돌아가니까 제가 좀 말이 엎질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130에서 15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7월 초에 이제 엔비디아 문제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홍양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네, 예. 워낙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해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하고 ETF라든가 편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모르는 사람이 떠드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는 거친 항의를 그렇게까지 받았습니다는 사실 엔비디아 주가 보면 7월 이후서부터 130에서 150달러로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주가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문제가 향후 엔비디아 안달과 관련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아마 또 다른 각도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변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 엔비디아의 주가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2% 하락으로 낙폭을 다소 축소해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변동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EPS와 매출,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가이던스 역시나 조금 더 좋기를 기대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닝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방금 전에 트럼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그 양당 후보의 이렇게 결정한 때가 지난 7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도 물론 그 이전서부터 결정됐기 하지만 공식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게 그렇고요. 바이든이 1차 TV 토론에서 이렇게 돼서 해리스가 이렇게 공식적인 전당대회 없이 이제 후보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시청자라고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지지도에 따라서 대선 전에는 천삭장소를 보였죠.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고 지지도가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이 되면서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죠. 지금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 테슬라 주가는 스카이로켓팅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 지금 40%가 넘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잠시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금 대형 악재냐, 호재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게 테슬라는 이미 대형 호재가 발생했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 최대 호재가 될 거겠죠. 예. 그런 반면에 잠시 발표되겠습니다는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블랙웰의 과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젠슨 왕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사실 의견이 시장에 워낙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블랙웰의 과열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언했던 분야가 사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의 가열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이것을 해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간에 되든가 아니면 향후에 엔비디아 주가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기에는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미국 증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이렇게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정치색을 띠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을 받는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소 부진했는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의 상반되다 싶을 정도로 좋았었는데 그 당시 열기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상반기까지 작년에서부터 다른 미국의 주식들 많습니다는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이것만 외쳤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외칠만 했죠. 작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270%도 올랐고, 올해 그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사실 180%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190% 올랐는데요. 6월 말까지 180% 올랐으니까 거의 10%뿐이 안 올랐습니다. 다른 테슬라라든가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본다면 상승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억 달러, 그래서 애플이 3조 4천억에서 시가총액이 1위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게 상반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엔비디아 주가는 펄이라든가 PBS라든가 PBR라든가 이걸 가지고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폴크만 교수가 광기가 끼었다. 광기가 꼈다.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52주니까 지난 연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올해 들어서 180% 오르고 지금까지 190% 올랐다 하면 이게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52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폴크만 교수가 광기가 끼었다 하는 지가 이제 나왔거든요. 이 광기란 뭘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이해가 되지 않은 주가 상승을 비이성적 과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이후에 나온 이후에 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7월 초에 차익 실현해서 저희들이 그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종목은 유망한 종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밤중 내내 미국에서 주가 흐름이라든가 종목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시청자분의 거기에서 이 방송만큼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잘 안 하거든요. 대표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상태였었는데요. 차익 실현 권장하는 문제가 그렇게 항의를 받았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7월 초에 차익 실현하고 그 이후에 1차 TV 토론 결과에서 가장 부각됐던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종목 교체했다라면 아마 올해 최대 승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양당 후보의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정치색에 따라서 사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에 명암이 갈리고 있다. 그 흐름을 잘 탔더라면 올해 최대 승자가 될 거다. 상반기에 엔비디아, 하반기에 테슬라 이렇게 했다면 올해 아마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EPS와 매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실적 실망감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3%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CFO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2026년에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고, 관련 속보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블랙웰 수요가 같은 내용이고요. 회계연도 26년 초과할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상승폭은 연속으로 둔화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붙잡은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8억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말씀드리는 도중에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이제 2% 정도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5% 정도 빠지다가 1%까지 낙폭을 줄였고,
이게 다시 또 이제 2% 정도로 빠지고 있는 건데 사실 주가 흐름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네, 달라지니까요. 어닝콜까지 조금 불안하더라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젠센 황한테 달렸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속보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잠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네. 자, 저희가 트럼프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한 이유가 이 트럼프의 어떤 뭐 지지도, 그리고 또 당선, 이때에 따라서 또 주가 흐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1차 TV 토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압승을 거둔 이후에 크게 한번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게 최대 변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아마 엔비디아 주가 향방을 하는데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최대 변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7월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라든가 테슬라 주가가 정치적인 모습에 의해서 좌우됐으니까 이 모습이 단순히 뭐냐 기업들의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자, 한번 7월 달에 1차 TV 토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때 친 트럼프를 표방했던 머스크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때 인용 구조를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친 바이든을 표방했던 젠스랑 같은 경우는 침묵 속의 긴장한 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에 대해서는 일국일제 체제입니다. 중국과 본토와 대만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 백인계에 해당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순수 백인계를 옹호하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이렇게 동성연애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본교의 청교도 정신을 살리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로 동성전에서 왔기 때문에 같이 뭐냐, 예. 같이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제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주가가 그 머스크 그 테슬라 주가가 아주 스카이로켓팅하는 국면이죠. 예. 그런데 대만계 앙떼뿌리너가 바로 뭐냐 젠슨 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더구나 바이든의 민주당에 섰어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1차 TV 토론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뭐냐 25%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10% 폭락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상 지금 이렇게 3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계속 주가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3분기 실적 이외에 가장 최대 변수가 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렇죠. 어떻게 이게 젠슨 황과 그 다음에 사실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을까 이런 측면에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젠센 왕이 트럼프와 머스크 간에 뭐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악연을 갖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아마 새로운 사실을 전해드릴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자막을 통해서 예.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트만과 사실 머스크는 공동으로 2015년에 오픈 AI를 창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2018년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놓고 서로 갈등을 미쳤거든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픈 AI를 사실 테슬라랑 합병시키려고 했습니다. 예. 이때 셀 물턴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셀 물턴과 잭슨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섰던 배경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사실 2016년에 트럼프가 1차로 집권 당선이 확정됐을 때 울트먼의 얘기를 한번 고스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는. 예. 그때 당시에 1차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자, 울트먼이라는 사람은 여성 혐오, 그 다음에 인종차별, 그리고 음모론의 무심한 후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정면을 반박한 거죠. 예, 그렇죠. 이번에 2차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울고, 전망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울트먼에 편협된 사람이 젠슨 황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상태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울트먼과 격리되고 예. 젠슨 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머스크가 설립한 것이 지금 AI에 관련해서 XAI가 지금 설립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트럼프 정부 집권이기 때는 울트먼 거 흡수해. 엔비디아 거 흡수해. 지금처럼 공급망이 있을 때는 사실 AI와 관련된 문제를 남이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가지는 스페이스X 문제라든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체 문제라든가 나머지 계열사의 문제에서 오픈 AI가 관련된 문제를 공급망이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냐? 오픈 AI와 XAI가 대립감 관계. 젠스랑의 엔비디아와 AI의 대립적 관계. 이걸 충분히 설정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그렇죠. 미국의 산업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뭐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속보로 전해두고 있습니다는 그런 문제 이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 참여들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더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집권 2기,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바로 네트워크 밈주에 대한 빅테크 매크 밈에 대한 예.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렌트카를 FCC 미국의 연방 정보규제위원회에 했습니다. 예. 자,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빅테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 이제 이게 전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렇죠. 문제에 다 관련되어 있죠. 되어 있는 거죠. 규제론조의 정평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보겠습니다.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 착취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트럼프와 제이디 벤슨 부통령과 동일한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집권 이기는 어떠냐? 태크래시 문제. 이 태크래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태크래시라는 것은 예. 아시겠으면 테크놀로지 플러스 백레시오의 약자입니다. 자막이 안 돌아갑니다는 백레시오의 약자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빅테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시겠습니다는 이 자리에다 맞습니다. 차별적 빅테크에 대한 규제다. 그렇죠. 트럼프의 줄서고 기득을 많은 사람은 완화 규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완화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쓰고 친 바이든, 친 헬스에 쓴 것은 강력하게 규제. 이런 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적 빅테크 규제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뭐냐, 앞으로의 빅테크 같은 업종에 있어 하더라도 주가 모습을 상당히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지금 뭐 실망감에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인 즉슨,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엔비디아에만 좀 쏠려있지 않았나,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홍영크가 지금 김천 PD랑 같이 속보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은, 예. 한국 증시가 올해 연초서부터 셀 몰트먼이 올해 한국에 방문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여러 관련된 반도체 기관을 이렇게 방문해서 그때 K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기대감이 컸죠. 기대감이 컸죠. 그리고 삼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울트먼 얘기가 나왔었고 젠스랑 문제가 나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K 반도체에 미국과 같이 연관성 철삽장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 지금은 자 트럼프의 반대적인 시각의 K 반도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가 물론 이제 자사주 매각에 따라서 자사주 매각 부분은 이제 단 하루의 효과를 끝나면서 전부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단해야 되는 대로 사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책을 많이 띄는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빨리 그쪽으로 편향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증시적 측면에서 K 반도체가 너무 울트먼, 젠스랑에 편입돼서 삼성전자 10만 원설, SK 3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뭐 10만 전자, 30 닉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게 좀 여지없이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뭐냐, 미국의 IRA든가 이런 측면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런 쪽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지금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중국도 소환하고 미국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편약적입니다. 그러면 정치색에서 바이든 지우기로 가는 트럼프 쪽에 빨리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우리 입장에서 이런 정치색이 뛰어난 줄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주가 모습과 경제 모습이 좌우되는 이런 형국이 앞으로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간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